2009년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방문한 남성 해리. 그런데 말입니다. 해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 이거 분명 처가댁에 있던 건데 혹시 그새 버려진 건 아니겠지? 빨리 가봐야겠다. 전시회에서 이것을 본 해리는 그 즉시 처가댁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뭘 바뀌려고? 이게 이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가. 그렇죠. 쪽에, 그렇지. 해리가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그곳은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에 마련돼 있던 작은 선반 위에서 그가 챙긴 건 바로 책 한 권이었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건가? 책이 오, 동의보감이요. 뭐 귀한 책인가 봐요. 그 책은 바로 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그것도 초판본이었습니다.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된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1250권을 출간했는데 첫날에 전량 매진. 판매된 책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후 발행된 책들은 모두 여러 번의 첨삭을 거쳐 개정됐기 때문에 초판본의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초판본이 갑이죠. 그래서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해 아주 소수의 장소에서만 어렵게 볼 수 있는 그 귀하디 귀한 종의 기원 초판본이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볼일 보면서 종의 기원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볼일 볼 때는 또 좀 라이트한 책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심각한 책을 말이죠. 알고 보니 약 40년 전 아내의 가족이 한 상점에서 단 몇 실링의 그 책을 구매했다는데요. 아, 그 헌책방에서? 네. 몇 실링? 네. 그렇게 가족은 그 귀한 책을 화장실에 아무렇게나 뒀던 거죠. 아,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건 화장실이 가서 목욕도 하고 물 쓰잖아요. 이게 우울해가지고 이게 보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글쭈글해졌을까 봐. 네. 해리 처가댁 화장실에 있던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화장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 치고 녹색 표지와 금색으로 장식된 이음매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을 정도로 상태도 양호했는데요. 진짜? 뒤늦게 책의 진짜 가치를 알고 깜짝 놀란 가족은 종의 기원 초판본을 경매에 붙였고요. 마침 종의 기원 발간 150주년의 경매가 진행. 이에 해당 책을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와. 결과는 무려 10만 3,250파운드, 한화 약 1억 6,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낙찰. 책을 판매한 가족은 때 아닌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저걸 만약에 그냥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 변비 걸렸을 거예요. 변비 생기지. 열 엄청 받지. 다시 보면 돈이 드는 돈벼락템 19, 5일 공개합니다. 한 분이 퇴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헌팅! 2등 확정됐네. 2등 확정. 2014년 6월 미국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션과 니키 맥커보이 부부. 쇼핑 도중 한 중고마켓을 찾았는데요. 부부의 눈에 들어온 헌옷. 부부는 이 중고 스웨터를 단돈 58센트, 한화 약 6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600원을 돈 주고 아니, 판다고? 600원 주고 산 거 자체가 대박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TV를 시청하던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부가 시청하던 TV 다큐멘터리에서 부부가 산 스웨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주인공은 바로 고 빈스 롬바르디 감독.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사실 그는 미국 미식 축구계의 레전설이죠. 승률 10%도 안 되던 미식 축구팀을 NFL 우승 5회 최강팀으로 이끈 미국 미식 축구계의 영웅입니다. 지금 우승컵 이름이 롬바르디 컵입니다. 그렇지.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예요. 이름을 따서. 네. 그렇게 대단한 롬바르디 감독이 생전에 입고 있던 스웨터가 부부가 중고마켓에서 산 스웨터와 똑같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디자인만 같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맞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롬바르디 감독이 출연한 방송을 본 부부가 그 중고 스웨터를 다시 잘 살펴보니 택에 검은색 잉크로 떡하니 적혀있는 글씨 롬바르디.
부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한 경매 사이트에 스웨터를 보내 진품 확인을 한 결과 이 스웨터가 생전 롬바르디 감독이 웨스트포인트 코치 시절 입은 진품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경매 결과 58센트 단돈 600원에 구매한 이 스웨터는 43,020달러, 한화 약 5,600만 원에 낙찰. 이윤을 얻었습니다. 야, 저걸 600원에 팔았다고? 판 사람은 진짜 땅을 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선수가 아니라 무명 선수도 아니고 지금 뭐 미식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그 사람이 입었던 거. 우리 동료 가야 돼. 가야 돼. 동료 뒤져봐야 돼. 동료 가야 돼 진짜. MBC 청룡 이런 거 있을 거라고.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4위 공개합니다. 3,000원으로 3만 배 수익 올린 비결. 자, 이번에 특별히 두 기자님께 돈벼락 맞을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돈 3,000원만 투자를 하시면 3만 배 수익, 그러니까 9천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전형적인 사기꾼이네. 저는 합니다. 속 터져. 아유. 저는 오 기자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수익률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 2020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보팔. 농부였던 라칸 야다브는 살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소에게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떠나야 했는데요. 평생 농부로 살아온 그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보상금으로 소 2마리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200루피, 한화 약 3,000원에 정부로부터 땅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 9천만 원의 돈을 번 겁니다. 왜? 야답의 돈벼락템은 다름 아닌 흙 속에서 뭔가 반짝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땅 속에서 발견한 무려 14.98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1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럼 정부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그거야. 땅을 산 게 아니라며. 자,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해당 지역은 다이아몬드 산지로 유명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광산 부지를 임대하고 빌려간 땅에서 누군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경매에 붙인 뒤 세금과 로열티를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야다부도 정부로부터 그 광산 부지를 임대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터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일을 해볼까 했던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수용이 된 게 저 사람이 대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해당 다이아몬드는 약 606만 루피, 한화 약 9천만 원에 팔려 야다브는 약 3만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우는 발견한 사람과 토지 소유자가 반반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나타나서 주장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모두가 발견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364일째 나타나면 진짜 짜증나겠다. 근데 이제 절대로 남의 땅 또 함부로 파시지는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3만 배의 기적을 이룬 남자. 어쩌면 여러분의 위기도 돈벼락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2위를 공개합니다. 잘 키운 모모 주식보다 낫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요거 하나로 한 달에 최고 2천만 원 수익을 올린 분도 있을 정도로 핫한 돈벼락 재테크입니다. 2천만 원? 아유, 말도 안 돼. 자, 먼저 요즘 뜨고 있는 이 재테크의 거래 현장을 살짝 엿보면요. 어머, 흰색 색깔이랑 무늬 영롱한 것 좀 봐. 저에 데려갈게요. 역시 고객님, 물건 좀 볼 줄 아시는군요. 알보몬 습도 관리만 조심해 주세요. 알보몬? 알바 앱? 야, 트렌드에 민감한 줄 알았는데 정 기자님 진짜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보몬이라고만 하면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어허, 실망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돈벼락템은 바로 요겁니다. 일명 식테크, 식물 하나로 돈을 버는 건데요. 정해진 값이 없고요. 잘만 키우면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잎사귀 단 한 장에 평균 40만 원대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천차만별. 1,000만 원이요? 저걸 사간다고? 식집사들 사이에선 잘 키운 식물 하나 12시간 부럽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와, 1,000만 원이 난다고?
자, 식물로 돈벼락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돈벼는 식물을 잘 사서 잘 키우고 잘 번식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식집사들의 사랑을 받는 식테크 식물은 무엇이냐? 자, 필기해 주십시오. 주로 실내에서 관리하는 관엽 식물들. 그 중에서 으뜸은 알보몬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희소성이 높아서 식집사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몬스테라 알보? 몬스테라. 자, 그리고 몬스테라도 200만 원을 호가한 옐로우 몬스테라, 또 1000만 원을 호가한 민트 몬스테라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잎 모양이 독특하고 또 희귀한 무늬를 가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안스리움, 필로덴드론, 알로카시아 등도 식테크용 식물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에 좀 추천드리기 좀 그런 거 이거 같아요. 진짜 근데 성실하게. 반대로 말하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키우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겠군요.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 게다가 잎이 계속 또 나는 게 아니다 보니 괜히 함부로 비싼 식물 구매했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는 다 날리겠죠. 그리고 화학약품 등으로 잎을 탈색해 파는 위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식테크도요, 마찬가지로 공부는 정말로 필수입니다. 잘 키운 식물도 돈이 되는 세상. 오늘부터 먼저 식물과 친해져 볼까요? 오기자 대 오기자의 경쟁입니다. 다시 보면 돈이 되는 돈벼락템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영국 브리스톨시의 한 주택가. 아, 누가 우리 집 벽에 낙서해놨어? 집값 떨어지게 이거. 에이씨. 벽에 떡하니 그려진 낙서엔 재채기하는 할머니 때문에 날아가는 틀니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놨던 니콜라스 마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스키아님, 이 낙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단순 벽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얼마나 위트 넘치고 전 보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작가를 수소문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됩니다. 어허. 예, 더 그려달라. 그런데 이 집 저에게 파시죠? 돈 얼마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에게 파세요. 시세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여봐. 오히려 이 낙서 때문에 대박! 그렇지. 돈벼락을 맞기 직전이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키네 집 벽에 낙서가 된 지 얼마 후 한 예술가가 SNS에 자기 작품이라며 이 벽화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 예술가의 놀라운 정체, 요즘은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사회풍자와 파격의 아이콘, 일명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 와. 아니나 다를까. 뱅크시를 이제 알아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알아보지 않습니다. 와. 작가는 작가끼리 통하는 게 있다고. 이게 더 얄미워. 예. 작가는 작가끼리 통한다고요? 예. 뱅크시 기절할 소리네요. 사실 벽에 그려진 건 누군가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아티스트 뱅크시의 새로운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이 주택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요. 서로 팔아달라며 아우성쳤죠. 덕분에 하나 4억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던 마킨의 집값은 무려 16배가 상승한 7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어디 그려 어떻게? 집에 벽 있죠? 아, 무스키야? 무슨 그럼. 아, 추동합니까? 자, 이 세상에 저명한 화가들이 처음엔 개무시당했습니다. 오. 제가 지금 그 상황이고요. 네네. 그려드릴게. 오세요. 아, 진짜로? 네. 스케줄 좀 체크해보고. 갑자기 또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짜증이 확 나네. 오세요. 하지만 과도한 관심이 마킨에게 족쇄가 되었는지 마킨은 수십억의 돈벼락도 거절. 단지 작품이 잘 보존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료를 찾아 예정대로 이사를 떠났고요. 2021년 새 집주인은 벽화를 철거한 뒤 익명의 구매자에게 작품을 양도. 현재 뱅크시의 작품 아추는 NFT화되어 새로운 예술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야, 세상을 달리 보는 시각으로 많은 메시지를 줬던 뱅크시처럼 어쩌면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뜻밖의 대박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뱅크시라 아름답게 마무리된 거지 무스키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그림 그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그 CJ 사옥에 하나 그리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어릴 적에 갔던 시골 할머니 집. 낡고 좁은 방이어도 따뜻한 밥상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며 웃던 기분 좋은 추억이 서린 곳이겠죠. 그렇죠. 시골 할머니 집. 시골 할머니 집은 그 특유의 냄새도 있고, 예. 추억도 있고요. 예.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남성 카오 또한에게도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드엉럼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 어린 시절부터 또한을 따스하게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빈집이 됐지만 또한은 차마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처분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지. 또한은 시간이 날 때면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 마당을 쓸고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장독대를 닦았고요. 그렇게 무려 10여 년간 마치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는데요. 그런데 2006년 또한은 외할머니 집 덕분에 돈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광에서 뭐 나왔어? 아닙니다. 어? 또한 외할머니 집 그 자체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와. 자, 알고 보니 외할머니 집은요, 드엉럼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 무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집이었던 겁니다. 오. 또한의 외할머니 집을 찾은 전문가들은요, 수백 년 된 집인데 보존 상태가 정말 좋네요. 역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집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진만 봐도 집 상태 되게 괜찮은데요? 새로 리노베이션한 것 같아. 네. 집의 외관이며 비를 피하기 위해 벽이 약간 기울어지도록 설계된 형태가 고대 베트남 북부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500년 이상 된 제단, 또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문 등 집안 곳곳이 문화재. 아우. 또한의 외할머니 집의 가치가 무려 2,200억 동, 한화 10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건물값이다, 야. 우와. 베트남 시골이 100억이 넘는 집이 있다고? 시골집이. 이 정도면 할머니 거의 박물관에 사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기 저 마당에 간장 항아리 하나만 해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로 10억 동, 한화 4,900만 원에 달한다. 이게 또 관리를 또 해준 덕에 또한이 그렇지. 또 돈벼락을 또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돈벼락을 맞은 또한은 외할머니의 집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 외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잘 보존해 대대손손 물려주겠습니다. 당장 거금을 손에 넣기보다는 선조들이 물려준 집,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다. 이후 2008년 하노이시는 이 집을 1급 보호 건축물로 지정했는데요. 다행이네요. 낡은 외할머니 집에 깃든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던 남자. 덕분에 그 집의 진짜 가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